자, 오행, 오상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정말 참 재밌는 건데, 자, 한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제, 하여튼 이게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북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운데 중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방이라 그러죠. 오방. 5개의 방향. 오방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색깔로 나타낼 때 청색을 여기다 쓰지 않습니까? 청색을 쓰고, 좌청룡. 이거 북쪽에서 봐서 왼쪽이지 않습니까? 좌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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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백호. 오른쪽 우, 흰 호랑이. 뭐 이렇게 되죠? 남주작. 붉을주. 붉을주, 주. 아이고, 갑자기 주자 생각. 주작. 하여튼 이게 세 작자를 쓰고. 현무. 검을현. 북현무.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사신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남주작, 붉은 사신도에 보면 이렇게 4명의 거북이하고 공작새나 봉황새 비슷한 게 있고 호랑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을 이렇게 보면 임금은 남면을 하잖아요.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봐잖아요. 주나라의 예의에 따르면은 공자가 말한 주례에 따르면은 임금은 남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임금이 옛날에 한양에 살아서 함경도에서 서울을 가는 것도 상경이라 그랬죠.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서가 상경인데 상경이라 그랬죠. 또 재밌는 게 경상우도. 경상도가 우도가 있고 자도가 있고 전라좌수영, 전라우수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책에서 보면은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겠지만은 임금이 보면은 이쪽에 우죠, 우. 그래서 경상우도는 여기에요. 남명조식 선생으로 중심으로 한 북인들, 여기는 태계 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좌도, 안동지방, 그래서 이 경상좌도. 전라자수사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 순천 쪽에. 이 전라우수사, 뭐 이렇게 좌우가 임금 중심입니다. 여기서 봐서는 여기가 좌예요, 분명히. 임금이 봤을 때니까. 그래서 여기서 봐서 상경입니다. 좌우지가 하여튼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은 황색이죠. 황색이라는 것은 빛광자에다가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밭에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지고 옛날엔 곡식이 최고예요. 곡식, 무기, 말 이런 것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밭에 누렇게 익어서 햇빛을 받아서 누른 빛이 벌럭벌럭 하는 게 이게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 그러니까 밭 가운데 흙이죠. 흙토. 좌우지 이렇게 해서 오방 5가지 방향과 오색을 제가 지금 한번 그렸습니다. 근데 오상이라고 돼 있죠. 오상. 인의예지신. 이 상이라는 게 이제 옛날 유교에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도덕이지 않습니까? 5가지. 인.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 그러죠. 흥인지문. 그래서 인. 남대문을 우리가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를 숭상한다. 숭례문. 이게 돈이문. 돈독하게, 의를 돈독하게 한다. 옛날 숙정문, 숙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숙지문. 지금은 그 숙정문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지혜지자를 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정도전이가 한양성을 1395년입니까? 한양 자금성보다, 명나라 자금성은 뭐 자기들이, 우리가 경복궁을 자금성을 본받았을 거로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복궁을 훨씬 먼저 짓습니다. 자금성보다. 그 얘기 또 까먹었네. 아까 자금성 얘기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어제가 이렇게 해서 인, 의, 예, 지, 신이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인의 예지신을 한양에 만들 때 이렇게 했어요. 신이 어디 있죠? 예, 보신각 종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운데다가. 그래서 오상도 했습니다. 다음 오행 한번 가볼까요? 오행. 목화수검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동서남북이라 했지만 옛날에는 동남서북이라 그랬어요. 동남서북. 그래서 동남 가운데 갔다가 서북 이런 순서로 보면 됩니다. 동남서북.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화수검토입니다. 나무목, 불화, 목화토금수, 흑토, 금,
수, 물수. 그렇게 해서 오행입니다. 이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를 황자가 가운데 황제, 그러니까 임금도 항상 노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골룡포가. 그래서 황은 누를 황자. 이 밭전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흙하고 관계가 맞겠죠. 동쪽이니까 동쪽에 뭐 동이란 게 뭡니까? 나무에 해가 뜨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동쪽에 나무에 해가 떠오르는 게 이게 동쪽. 나무하고 관계가 깊죠. 뭐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죠? 이게 남쪽은 항상 뜨거운 곳이니까 불하고 관계가 있고. 이건 차죠. 하얀 흰색, 찬 색깔이니까 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외우기 쉽게 아니 사실일 겁니다. 이거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항상 북이 위고 임금이 계신 곳이니까 높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거 흐르는 곳이라 이게 수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렬. 이게 갈행자도 되지만 순수 항자도 되지 않습니까? 안항이라 그러면 뭐죠? 안항? 기러기의 순서. 그래서 기러기가 쫙 떼져서 날아오는 거 안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 형제를 높이 부를 때 기러기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순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화복하게 사는 형제를 안항이라고 그러죠. 남의 집 형제를 얘기할 때. 항입니다. 항렬은 순서죠, 순서. 우리가 이름을 할 때 항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오행상생법을 쓰지 않습니까? 오행상생법. 오행이 서로 사는 것. 그래서 간단합니다. 목생화. 목과 화는 굉장히 순수입니다. 목과 화는 굉장히 순수 상생입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중국도 안 쓰는 이 대단한 한국 사람들의 오행 사상입니다. 혹시 집안의 형제들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버님부터 해볼까요? 우리 아버님이 병자 갑자씨입니다. 병. 불꽃을 씁니다. 그럼 아들은 순서니까 오행상생법 순서로 가야 됩니다. 이 순서로.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해서 우리 아버님부터. 아들은 제 이름은 규자입니다. 별규자. 그래서 흑토가 들어갑니다. 제 아들 임종무라 그래서 쇠북종자를 씁니다. 쇠금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주뻘 된 애들은 호를 씁니다. 호. 물수가 들어갑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식자를 쓰십니다. 심을 식자. 목, 화, 토, 금, 수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학렬을 따질 때 이 목화, 토, 금, 수를 외워놓으시면은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서북, 동남중서북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갔다가 가운데 갔다가 서쪽 갔다가 이거를 외워두시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상극을 한번 볼까요? 오행상극. 서로 아주 안 좋은 거, 상생이 아니고 극입니다. 극복하는데 뭘로 극복하죠? 칼로 가지고 그냥 오행상극이네, 오행.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목, 화, 토를 가운데 가야 되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그럼 그냥 별을 만들면 돼요. 별을. 이 토가 가운데 가야 되는데 순서상 이렇게 쓰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면 상극이에요. 상극. 오행에서. 그래서 수하고 화는 상극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목하고 이것도 상극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상극. 이 순서대로 이거 상극. 이거와 이거 상극. 이거와 이거 상극. 이거와 상극.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는 절대 돌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적어볼 때 뭐 옛날에 사주가 그렇게 태어난 해, 뭐 달, 날, 시간 이런 거죠. 4가지 기둥, 사주, 팔자, 8글자를 볼 때도 그게 안 보는데. 자,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 하나가,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라는 자축인묘신성 12개. 그 천간 12지지 12개의 하늘의 가지와 천간 10개의 하늘의 천간 어떻게 쓰더라?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천간 갑자기 생각해. 그러니까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동쪽에 한번 제가 갑을을 써볼게요. 갑을. 남쪽에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동서남북을 썼습니다. 자, 색깔 5가지 방향, 오색, 오상, 오행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십간, 천간을 썼죠. 10개의 천간을.
그러면은 무진년은 무슨 용띠가 될까요? 예? 무진년은 진은 용인 건 아시잖아요. 진.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 그럼 무진년은 무슨 색깔이죠? 무는 갑을병정무. 무네. 갑을병정무 기네. 무는 황색이잖아요. 황룡의 해가 되는 거죠. 무진년에 태어나신 분은 황룡의 해가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경자년에 태어났습니다. 경자년. 1960년이 경자년이에요. 근데 따져보세요. 갑을병정무, 기경. 흰색이에요, 흰색이요. 흰쥐네요. 모르모토. 실업용지. 아, 하필이면 이런 걸 참. 경호년에 태어나신 분은 경호년에 태어나시면 말띠죠. 백말띠가 돼서 뭐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임진년은요. 임진년에 일어났던 임진년은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는 임이네요. 흑이네 흑. 금을 흑자 그죠? 금을 현자. 흑룡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년은 흑룡의 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붙고 해서 한 바퀴 다 돌면 60년이 걸리죠. 그죠? 60년. 그래서 60년에 갑을병정무 갑과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합쳐서 60갑자가 되는 거죠. 그죠? 60갑자. 그래서 60년을 얘기하는데 60갑자가 돌아오면은 돌아올 환자를 써서 환갑자. 그러니까 60년이 돌아오면 환갑이 되는 거죠. 환갑자의 환갑. 그러니까 갑자가 60년이 돌아온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오행오상 이런 거 뭐 우리나라 뭐 흥인지문에 인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인자가 정도전이가 다른 나라는 다 다른 성은 뭐 뭡니까 이렇게 다 인의 예지 신 다 넣고 세자로 다 만들었는데 보신각까지 이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는 이제 북악이잖아요. 북악산. 여기는 이제 남산 또는 더 멀리 관악산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낙산입니다. 낙산. 동대문 옆에 있는 낙산. 여기는 인왕산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산을 놓고 사이에 넣는데 여러분도 보시지만 인왕산은 뭐 인왕제색도라는 유명한 그런 그림을 봐도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보면 알겠지만 뭐 엄청나게 바위가 삐쭉삐쭉 북악산. 여기는 관악산과 남산도 좀 그렇지만 관악산은 바위가 삐쭉삐쭉 다 새가 좋아요. 한강도 앞에 있고. 근데 여기 인왕산은 그 동대문 지나서 신설동 가다 보면 있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아주 낮아요. 그래서 지형이 너무 낮아서 정도전은 나름대로 지자를 넣어서 이 새를 보강을 합니다. 네 글자를 써서. 그래서 흥인지문이라고 씁니다. 근데 결국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정확하게 100년 후인 1492년에 스페인의 이사벨라가 범선을 내줘서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죠. 또 정확하게 100년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왜군들이 제일 먼저 한양에 들어올 때 동대문으로 들어와요. 아무리 기가 약하고 땅이 뭐 어떠고 약해서 정도전이가 그런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지자를 넣고 경복궁 앞에 불을 잡아먹는 해태상을 관악산이 삐쭉삐쭉해서 불꽃 같아서 잡아먹는 걸 했지만은 결국은 동대문으로 왜군이 들어와서 경복궁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해가 무슨 검은색 무슨 용이냐 뭐 백말띠냐 무슨 띠냐 이런 걸 잘 모르고 뭐 다들 그렇게 뭐 신문에 나오면 올해는 청량의 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 돌아가는 순서 동남서북하고 갑을병정무기 요거만 외워두시면은 뭐 아주 그냥 뭐 누구한테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미신이든 어쨌든 이게 또 뭐 이유가 되고 논리가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자고생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은 얼마든지 얘기거리가 되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